토케미 주입니다. S&P 500은 1%, 그리고 나스닥은 1.5% 상승해주는 강한 장세를 보여줬는데요. 이틀 전에는 에너지 섹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하였다면 어제는 반대로 중국 쪽에서 부양책에 대한 이야기 부재에 따라서 에너지 섹터는 반대로 하락하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내일이 바로 테슬라의 로보택시 데이인 만큼 우선 테슬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로보택시 데이 때 어떠한 얘기가 나오냐에 따라서 주가의 흐름이 달려있는 만큼 당일이 되어보지 않고서야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투자자로서 최소한 할 수 있는 것은 대응에 대한 기준을 확립해 놓는 것이며, 그 기준을 확립하는 방법 중 하나는 바로 과거 로보택시 데이는 아니더라도 로보택시 데이에 상응할 정도로 중요한 이벤트 때 어떠한 주가 흐름을 평균적으로 보여주냐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로보택시 말고도 그 외에 Autonomy Investor Day, Battery Day, AI Day 1, 2, 테슬라 세마 이벤트, 그리고 사이버 트럭 이벤트까지 중요한 이벤트는 모조리 알아봤고, 이러한 이벤트 때 테슬라의 주가는 일주일, 1개월, 그리고 3개월 단위에 걸쳐서 어떠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느냐까지 알아봤는데요. 우선 6개의 이벤트에 걸쳐서 첫 일주일간 테슬라의 주가가 평균적으로 보여준 주가 흐름은 이렇게 마이너스 5.2%로 실망스러운 주가 흐름을 보여주었고요. 1개월에 걸쳐서는 평균 마이너스 10%, 그리고 다행히도 장기적으로 3개월 정도가 흘렀을 때 그때 비로소 플러스 8% 정도의 주가 흐름을 보여줬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벤트의 결과는 기대치에 부합하지 못했음을 볼 수 있는데요. 물론 예외가 있었던 정도 있습니다. 6개 이벤트 중에서 AI 데이와 사이버 트럭의 이벤트 때 이렇게 일주일에 걸쳐서 보여줬던 테슬라의 주가 흐름은 각각 4.1% 그리고 1.1%였는데, 첫 일주일한 기간 동안 플러스를 갱신했을 경우에는 그 다음 주에도 각각 12.8% 그리고 3.5%로 주가 상승이 이어졌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AI 데이 때의 주가 흐름이 워낙 좋아서 그런지 3개월 이후에는 무려 61.70%까지 상승하는 흐름이 잡힌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첫 일주일이 어토노미 데이와 같이 여기 이렇게 마이너스 8% 혹은 여기 AI와 세마 이벤트와 같이 마이너스 15% 그리고 마이너스 10% 등의 하락을 보여준다면 확률적으로 그 다음 1개월에 걸쳐서 테슬라의 주가는 각각 마이너스 26%, 마이너스 13% 그리고 마이너스 36%등 꽤나 많이 하락하는 모습까지 보여준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번 로보택시 데이 이후 어떤 주가 흐름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첫 일주일의 주가 흐름이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테슬라의 주봉을 기준으로 봤을 때 다음 주 목요일까지 만약 양봉이 나오는 것으로 잡힌다면 과거의 기록에 따라서 높은 확률로 1개월은 상승으로 마감할 확률이 높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여기서 추가로 조금 더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분이 테슬라의 주가 흐름에 있어서 촉매제로 작용하는지를 알아봤는데요. 테슬라의 로보택시와 같이 이런저런 이벤트의 결과물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테슬라의 출고량이었습니다. 여기 파란색은 테슬라의 출고량이 컨센 대비해서 돌파했는지 혹은 미스했는지에 대한 여부이고요. 주황색은 바로 그것에 따라서 보여준 주가 흐름을 의미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2022년 3분기부터 2024년 3분기까지 테슬라의 출고량이 컨센 대비해서 약한 흐름을 보여줬을 때 주가는 어김없이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준 반면, 반대로 테슬라의 출고량이 컨센 대비해서 좋은 흐름을 보여준 경우에는 그래도 꽤나 괜찮은 주가 흐름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이번 로보택시 데이 때 예를 들어서 25,000달러짜리 새로운 테슬라 자동차 모델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다뤄진다면 이런 부분 때문이라도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처럼 저는 저희 멤버십 분들 상으로 테슬라에 대한 분석은 하루에 2번씩 데일리와 미드나잇 형태로 공유를 드리고 있고요. 옵션과 차트뿐만이 아니라 보신 것처럼 최대한 다양하게 많은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테슬라를 대응하는 데 서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벤트 이후 테슬라의 주가 변동률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분석했으나 유튜브 멤버십인 텔레그램과 여기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서는 지금 시장이 바라보고 있는 3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분석을 추가로 드렸고요. 앞으로도 꾸준히 객관적인 데이터와 함께 대응하기 안전한 시점이 온다면 바로 제가 인폼을 드릴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이제 매크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10월 10일은 테슬라의 로보택시 데이이기도 하지만 10월 10일은 또 한편으로는 CPI가 발표된 날이고 CPI의 결과에 따라서 금리 인하의 횟수가 2회에서 더 늘어나느냐 혹은 더 줄어드느냐가 결정된 날이기도 한데요. 지금 이미 달러의 흐름을 보시면은 굉장히 빠르게 반등을 해나감에 따라서 벌써 102달러를 갱신하였고요. 한국 환율은 어느새 다시 1345원을 갱신할 정도로 경기 침체에 대한 시나리오는 빠르게 약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트렌드가 턴어라운드가 된 것은 달러뿐만이 아니라 여기 10년 국채금리와 2년 국채금리에서도 마찬가지로 찾아볼 수 있는 상태인데요. CPI가 컨센이 2.3%보다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다시 여기 10년 국채금리는 더 상승을 할 수 있게 되고 그 과정에서 당연히 동일한 상관관계에 따라서 움직이는 여기 유가 또한 상승을 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매우 크게 생기는 것입니다. CPI에는 헤드라인 CPI month over month가 있고 year over year가 있으며 core CPI month over month 그리고 year over year가 있으며 조금 더 나아가서 보면은 super core CPI까지 존재하는데요. 다른 지표들을 상으로 제가 선행 분석하기는 힘드나 적어도 여기 헤드라인 CPI year over year는 꽤나 적중률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만 제가 공유드리자면은 지금 여전히 동일하게 인플레이션 스왑 마켓은 2.37% 즉 2.4%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상태로 실제 CPI 수치는 인플레이션 스왑 마켓이 가리켰던 수치보다 여기 이렇게 above the same으로 동일하거나 그 이상이 나온 경우가 3번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없었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맞다라면은 실제 CPI는 2.4%에서 그 이상의 수치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컨센은 지금 2.3%이기 때문에 미국 경제는 더 강하다는 쪽으로 귀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 이 대목에서 중요한 것은 경제가 강한 흐름을 보여준다라고 했을 때 과연 이것이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냐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은 굉장히 애매한 구간입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경기 침체 확률이 높은 나머지 일드 커브는 이렇게 계속 상승을 하면서 증시가 올라가려면은 미국 경제가 강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경기 침체를 피해야 한다는 그런 내러티브가 잡혔었고 아직도 그런 상태이지만 어디까지나 그것은 소프트 랜딩이 가능하다는 시나리오에서 그런 것이었고요. 만약 다시 인플레이션이 재점화된 시나리오가 잡히면서 일드 커브는 지금 보여주는 것처럼 다시 하락을 하고 노 랜딩 존으로 내려가게 된다면은 다시 good is good, bad is bad가 아니라 반대로 good is bad, bad is good으로 바뀌면서 급변하게 되어도 이상할 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금 달러를 캐나다 달러로 나눈 이 지표를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쌍바닥을 갱신하고요. 이제는 상승을 이어나가고 있는데 이 지표가 상승을 하면은 반대로 여기 자주 색깔인 QQQ는 하방력을 받았고 이 지표가 하락을 하면은 QQ는 상방력을 받았는데 이 지표가 오르는 조건 중 하나는 분자에 있는 달러가 이렇게 오를 때이고 달러가 오를 때는 CPI가 컨센 대비해서 잘 나오면서 미국 경제가 강하다는 것을 보여줬을 때이므로 만약 그런 흐름이 잡힌다면은 증시는 오히려 반대로 하방력을 받을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자세히 보시면은 최근 주가의 흐름은 이렇게 함께 커플링이 되는 듯한 모습이 포착되고 있기 때문에 CPI 이후의 모습까지 지켜봐야만 조금 더 판단이 가능할 것 같고요. 지금 눈앞에 있는 것은 바로 로보택시 데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바라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할지 분석하고 또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 했고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